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 이런 생활 필수적인 것들은 다 이것도 농업으로 봐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농촌도 살리고 사도삼촌 라이프를 본격화하기 위해 농막 사용에 제한이 해제된다는 소식 알고 있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대. 어떤 정책인지 들어봐.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을 하다 힘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간이 건축물을 뜻해. 그래서 현행법상 숙박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2,595명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 비용 부담과 환경 적응 농촌 체험을 이유로 농촌 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대. 농촌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도 막상 농촌 라이프를 즐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결심했지. 기존의 농막이 가진 불편함을 개선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것은 도시민이 주말과 체험 영농을 하고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 그럼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냐고? 잘 들어봐. 기존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제는 33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어.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숙박도 가능하고 정화조 같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지. 또 쉼터의 면적 외에도 데크나 주차장도 한 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도 부담 없겠지? 또 세금 혜택도 있어.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돼.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소유물, 즉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건 잊지 말자고. 그럼 기존의 농막은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에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래.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 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 단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 농막 사용 규제 제한을 완화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국민과의 약속이야. 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촌캉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요즘 농가 활성화를 위해 정말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귀농과 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랄게.